네, 사랑합니다. 감정초 6학년 학생들 여러분. 오늘 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수의 나눗셈에서 분수끼리 나눗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었어요. 먼저 4분의 5, 네, 가분수네요. 그렇죠? 나누기 7분의 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4랑 7로 다를 경우에는 먼저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통분 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4랑 7의 곱인 28로 이렇게 통분을 해줬네요. 먼저 4를 28로 만들어줬으니까 곱하기 7을 했겠죠? 그러면은 분모에다 곱하기 7을 했으니까 분자에다도 공정하게 곱하기 7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7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에다가 4를 곱해야지 28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곱하기 분자에다도 5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는 20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모가 똑같은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분자 나누기 분자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 나누기 20 이렇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20분의 35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약분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된 약수를 보니까 5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분모에다도 5를 나누고 분자에다도 5를 나눠주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7이 되네요. 그래서 4분의 7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과 4분의 3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통분을 써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간단한 표현이에요. 간단한 방법인데요.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었죠. 우리가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꿨을 때 역수를 채워준다고 했는데 그 원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 19쪽에 나오는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제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이제 공식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이제 숙지하고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5 나누기 7분의 5는 나누기 7분의 5를 곱하기로 바꾸면은 분모와 분자를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 자리를. 그쵸? 그래서 분자가 지금 5인데 이게 분모의 자리로 오는 거고, 그리고 분모가 지금 7인데 이제 분자의 자리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수를 뒤집어 준다고 했어요. 역수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4분의 5 곱하기 5분의 7이 있는데요. 중간에 약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로 나누니까 이건 1이 되고 이것도 5로 나누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수들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야겠죠. 그래서 4 곱하기 1은 4.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1 곱하기 7은 7. 이렇게 여기서 분모는 4고 분자가 7이 되겠죠. 4분의 7을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4분의 7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통분을 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제대로 익혀놓으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준기와 지혜의 계산 과정을 비교해보고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계산 방법을 말해보세요. 준기는 통분하여 계산을 하였고 지혜는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준기는 통분하여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이제 그런 방법이었고, 지혜가
했던 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것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했죠. 선생님이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좀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네,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수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개념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이제 공식이 도출되는지,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제 공식이 세워졌는지 우리가 그 결과에만 집중을 하면은 수학 실력이 절대 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결과만 이제 달달 외워서 공식만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분명히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감정초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좀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많이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공식에만 그것만 갖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은 이제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직면하게 돼서 수학 실력이 이제 향상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항상 이제 강조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학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학 24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입니다. 네.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수학 공부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 영상을 시청해주면서 여러분의 풀이 과정과 선생님의 방법을 비교해 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푼 내용을 통해서 채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금 분모가 똑같네요. 11분의 9, 11분의 4 이렇게 분모가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자끼리 나눗셈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9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되고 4분의 9 이렇게 가분수네요. 대분수로 정리해 주니까 2와 4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4 하니까 20이 됐어요. 그래서 4를 여기다 곱해준 거죠. 5 곱하기 4는 20. 2에다도 4를 곱하니까 여기는 8이 됩니다. 그리고 4에다 곱하기 5를 해서 20이 됐죠? 그럼 3에다도 곱하기 5를 하니까 15가 되네요. 그래서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 나누기 분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분의 8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겠죠? 자, 그리고 나눗셈 나누기 5분의 1을 곱하기로 바꾸면은 5가 되네요. 그래서 3 곱하기 5는 15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나누기 이렇게 분수가 있는 거는 곱하기로 바꾸면은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5분의 4를 이제 4분의 5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약분할 수 있는지 보니까 약분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7 곱하기 4는 28.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3 곱하기 5는 15.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네요.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로 2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세 번째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5에다가 곱하기 이걸 역수를 취해주니까 3분의 5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연수는 분자랑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25 이렇게 되죠?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3, 8에 24잖아요. 그래서 8과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완전 똑같은 문제네요. 분모가 같으니까 5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3분의 5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3분의 2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9랑 6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래서 공통된 배수, 공배수
9, 2, 18이 있고요. 여기 6, 3, 18이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은 18로 한번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9에다가 2를 곱하니까 18이 돼요. 그럼 14에다도 2를 곱하니까 여기는 28이 되고 6, 3, 18이니까 3을 곱하니까 7, 3, 21 이렇게 되네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눗셈을 돼서 21분의 28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약분해주면 좋아요.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수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7로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7, 3, 21이고 7, 4, 28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4가 되고 이것을 대분수 바꾸니까 1과 3분의 1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대분수니까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7분의 10 나누기 이거는 6분의 12에다가 5를 더하니까 17 되네요. 그러면은 나눗셈이 있으니까 이거를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10 곱하기 17분의 6 이렇게. 그 다음에 약분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마땅히 약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이랑 7을 곱해주니까 한번 여기 위에서 계산해 볼게요. 7 곱하니까 여기 49가 되고 여기 119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119분의 10 곱하기 6은 6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여기서도 약분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네. 약분할 수 없는 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3번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2리터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하루에 5분의 2리터씩 마신다면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분수랑 소수 관련해 나온 나누기 곱셈 이런 문장형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 숫자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에 오렌지 주스가 8리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추론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리터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8리터가 있습니다. 근데 오렌지 주스를 하루에 2리터씩 마신다면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지 구해보는 거예요. 전체가 8리터인데 하루에 2리터씩 매일 마신대요. 그러면은 8 나누기 2를 해서 4가 되고 그러면은 4일 동안 마실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추론한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2리터가 있습니다. 그쵸? 2리터가 있고 나누기 오렌지 주스를 하루에 5분의 2리터씩 마신다면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한마디로 나누기 5분의 2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냉장고에 8리터가 있는데 하루에 2리터씩 마신다. 그러면은 8 나누기 해서 4일 동안 마실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2리터 나누기 5분의 2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제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식을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 나누기 5분의 2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나누기 5분의 2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곱하기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2 곱하기 2분의 5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이렇게 역수가 취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중간에 약분을 해주니까 이게 1이 되고요. 남은 거는 이제 5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 나누기 5분의 1을 했을 때 이제 5가 되고 오렌지 주스를 하루에 5분의 1리터씩 마신다면은 5일 동안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4번 준기가 가진 수수깡 5분의 2m의 무게가 2와 3분의 2g입니다. 이 수수깡 1m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선생님이 이 문제도
한번 절차대로 한번 제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식을 정리해 보니까 5분의 2m의 무게가 2와 3분의 2g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가분수로 한번 바꿔줄게요. 가분수로 이렇게 바꿔주니까 3분의 2 곱하기 3에서 6이고 거기다 2를 더하니까 8이 되겠네요. 그쵸? 3분의 8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분의 2m니까 한번 5분의 1m의 무게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무게의 절반이 되겠죠? 3분의 8의 절반이면 뭘까요? 네, 3분의 4g이 되겠습니다. 3분의 8의 절반인 3분의 4g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m의 무게가.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수축강 1m의 무게입니다. 그러면은 1m의 무게를 구하려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도 곱하기 5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이걸 가분수로 바꿔서 3분의 8이 됐는데 거기다가 먼저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리고 곱하기 5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곱하기 5를 했더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분의 4에다가 곱하기 5를 했더니 3분의 20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대분수로 바꾸니까 3, 6, 18이죠? 6과 3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6과 3분의 2 그래서 수축강 1m의 무게는 6과 3분의 2가 g이 된다. 그리고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8 나누기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분의 8 곱하기 2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로 나누니까 4 여기는 1 그래서 3분의 20 그리고 이거는 대분수로 3과 6과 3분의 2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5번 네,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왔네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여기가 밑변이고요. 밑변 그 높이는 여기 수직에 해당하는 그런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높이 한마디로 이 평행사변형의 키랑 같습니다. 그쵸? 영어로는 하이트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2와 2분의 1cm일 때 높이를 구하려면은 먼저 넓이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2와 이거 12 곱하기 2를 하니까 24가 되고 1 하니까 25가 되네요. 나누기 2분의 여기는 5. 그러면은 이거를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2와 25 곱하기 5분의 2. 그러면은 약분 해주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 여기는 5로 나누니까 여기는 1 그래서 정답은 5c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의 길이가 5cm가 된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밑변 가분수라니까 2분의 5 거기다가 곱하기 5를 해볼게요. 높이 그러니까 2분의 25가 되고 대분수로 바꾸니까 12와 2분의 1 네, 제대로 풀었네요. 6번입니다. 5분의 2 나누기 3분의 5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보세요. 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먼저 분모의 크기를 같게 해서 통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랑 3의 최종 배수인 5 곱하기 3은 15가 되겠네요. 분모를 똑같이 15로 만들어 줄게요, 먼저. 그래서 15가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에다도 곱하기 3을 하니까 6이 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야지 15가 되니까 곱하기 5를 하니까 25가 돼요. 그쵸?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거를 25분의 6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2 그리고 곱하기
이거를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그래서 25.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6.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25분의 6, 25분의 6 이렇게 답을 제대로 구했죠? 네, 이렇게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3번 문제 푼 방식 알죠? 추론이라는 그런 기술이에요. 문제를 풀 때 먼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간단한 식으로 좀 변형을 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추론의 그 생각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응용 문제 풀 때 자주 적용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의 이 추론의 그 기술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 익힘책 18쪽입니다. 분수야 또 만나. 이번에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을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분수야 이제 또 만나. 왜냐면은 2단원에서 소수의 나눗셈인데 왠지 분수가 또 연관돼서 나올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분수의 나눗셈 단원이 분수를 배우는 마지막 단원이었어. 분수 계산이 재밌었는데 아쉽네. 분수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생각나?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생각이 나. 맞아. 그때 통분을 해서 분수를 더했어. 통분이라는 거는 분모가 다를 때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맞아. 분수를 계산할 때에는 통분이 중요해.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통분이 중요하지. 통분을 해서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을 했어. 통분을 하지 않아도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할 수 있어. 네, 선생님이 방금 또 강조했던 통분 말고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이렇게 또 계산하는 간단한 그런 계산 방법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 곱셈과 나눗셈은 아주 밀접한 관계인가 봐. 이제 분수는 다 배운 거야? 소수와 분수는 밀접한 관계니까 소수의 나눗셈을 배울 때 다시 분수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2단원에 이제 소수의 나눗셈이 또 나오는데 왠지 분수도 연관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예상해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번 단원을 통해서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잘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원리를 제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알겠죠? 한번 여러분이 동생한테나 아니면 뭐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은 인형을 앉혀놓고 여러분이 배운 분수 나누기 분수를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그 원리를 이제 절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면은 이번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겠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익힘책 뒤에 정답을 보고 그 풀이 해설을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그 해답을 본다면은 여러분이 막 끙끙대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고력이 향상될 기회를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어렵더라도 이제 좀 이런 방향 아니면 뭐 저런 방향으로 이렇게 다각도로 좀 접근을 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모르면은 수학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 같은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과 원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뭐 해답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감정초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